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공입니다. 식당과 슈퍼마켓은 있는데 교도관은 없고 깜빵에 들어가려면 돈을 지불해야 하는 감옥이 있다는 게 상상이 가시나요? 볼리비아의 수도에 있는 이 감옥인데요. 이곳은 완전히 죄수들이 통치하는 감옥입니다. 감옥에는 교도관이 없어 법인들은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었어요. TV 볼 수 있었고 전화할 수 있었고 또 축구 경기도 관람할 수 있었죠. 심지어 아내와 자식까지 데리고 와서 같이 살곤 합니다. 그냥 저희가 사는 동네랑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수들의 생활은 절대 좋지 않았어요. 교도소는 연속 4사람을 해친 한 법인이 통제했었기 때문이죠. 그를 복종하지 않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곤 했어요. 그는 감옥을 돈 버는 곳으로 여기고 모든 걸 돈 받고 팔곤 했습니다. 심지어 새 빌딩까지 지었습니다. 사람을 해친 죄인이 감옥에 갇힌 후 의외로 갑부가 되어 인생 최고의 시기를 맞이하였죠. 소설에도 보기 힘든 스토리였습니다. 오늘은 같이 볼리비아에서 가장 악명이 높은 산페드로 교도소로 가봅시다. 볼리비아의 산페드로 교도소는 수도 라바소의 도시 중심에 있는데요. 이곳은 교도관이 없는 감옥입니다. 감옥 안에는 거의 3,000명의 소지자를 수용하고 있었는데요. 무법 천지의 세계였죠. 비록 감옥은 이미 사람들이 꽉 찼지만 매일 새로운 죄수가 이곳으로 보내지곤 했었죠. 이 남자의 이름은 더블리입니다. 그는 무장 강도죄로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물론 처음으로 감옥에 들어간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산페드로는 세계 여느 감옥과도 달랐습니다. 경찰은 더블리가 감옥에 들어온 이유를 기록하고 지문 찍고 사진 찍은 후 그를 감옥 안의 죄수에게 인수인계했었죠. 2002년 정부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어요. 이 감옥의 관리를 포기하는 것이었죠. 모든 일들을 죄수들이 스스로 처리하게끔 완전히 자유롭게 한 거죠. 세탁 요리, 심지어 감방 짓는 것도요. 강력범죄자 중 최고로 강한 자가 감옥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요. 감옥의 규칙은 그가 정했고 누가 뭘 먹고 어디에서 자고 심지어 생사까지도 그가 결정하곤 했죠. 이 긴 통로를 지나면 교도소의 대문이 있는데요. 교도관은 더블리를 죄수에게 넘긴 후 떠났습니다. 더블리를 인수받은 남자의 이름은 오도마입니다. 그는 고의 살인죄로 감옥에 들어오게 됐는데요. 지금은 감옥의 우두머리가 되었죠. 그의 사무실은 화려하고 심지어 컴퓨터도 있었어요. 처음 입수한 죄수는 전부 그의 앞으로 데려가서 감옥의 규칙을 들었습니다. 그를 복지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흔적도 없이 사라졌었죠. 다른 교도소와는 달리 여기는 깜빵을 배정하지 않아요. 죄수들은 반드시 스스로 집을 선택하여 구매하거나 임대해야 했죠. 선택한 깜빵에 따라 가격 차이도 있습니다. 산페드로 감옥의 감방은 8등급으로 나눠졌어요. 등급마다 시설이 달랐죠. 가장 부유한 지역인 라포스타는 바닥에 타일이 깔려 있고 개인 화장실, 부엌, 케이블 TV를 제공하였죠. 심지어 어떤 방에는 발코니가 있는데 시내 곳곳 그리고 우뚝 솟은 안데스 산막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교도소 내 대부분의 돈 없는 수감자들은 5명이 들어갈 수 있는 단칸방에 비좁은 환경에서 살고 있었어요. 깜빵 안의 벽과 바닥에는 콘크리트가 노출되었고 죄수들은 더러운 매트 위에 잠을 자야 했으며 컵과 책 등 개인 소지품들은 곧 무너질 것 같은 협탁 위에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아무리 후진 방이더라도 공짜는 아니었죠. 전부 돈을 지불하고 입주해야 합니다. 더블리는 밖에서 터프한 편이었는데도 이곳에 온 그는 숨도 제대로 못 쉬었죠. 스텝은 그의 나이, 죄명, 형기에 따라 그에게 어떤 서프라이즈를 줄지 결정하죠. 오도많은 부하들에게 그를 데려가라고 손짓합니다. 더블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스탭들은 그를 엄청 어두운 방으로 데리고 갔는데요. 그곳은 중형범죄자를 갇히는 방이었어요. 그들은 사진 작가를 들여보내지 않았어요. 다음날 더블유를 봤을 때 그의 몸은 온통 상처뿐이었고 소리낼 힘도 없었죠. 교도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경찰은 신경도 안 쓴다는 게 아마 세상에서 하나뿐인 것 같았어요. 경찰이 감히 들어갈 수 없는 감옥이니까요. 전에 이곳에서 폭동이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요. 경찰이 할 수 있는 건 감옥 밖에서 죄수자가 뛰쳐나오는 걸 막는 것 뿐이었습니다. 감옥에는 공짜가 없었습니다. 처음 감옥으로 들어온 죄수는 먼저 3만 원가량 보호비를 내야 했어요. 한 달에 겨우 20만 원 정도밖에 못 버는 죄수에 대해서는 아주 큰 액수였죠. 그리고 먹고 자고 화장실 가는 것마저 따로 계산했어요. 하지만 청소, 수리, 그리고 메이킹 등으로 돈을 벌어 생계를 유지할 수도 있었죠. 감옥 밖에서 구매할 수 있는 건 감옥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었어요. 가장 흔히 구할 수 있는 건 금지약품인데요. 감옥의 60%의 죄수는 약쟁이였어요. 폴리비아에는 불법 약물들이 거래되고 있는데요. 세계에서 쉽게 돈 벌고 싶은 놈들이 모여졌죠. 그중 가설이라는 운이 나쁜 스페인이 있습니다. 그는 30살 때 볼리비아로 와서 마약 밀수하던 중 경찰이 그의 트렁크에서 2kg의 마약을 발견하여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는 산페드로 감옥에서 7년간 있었는데요. 그의 감방을 거의 나가지 않았었어요. 다른 죄수들에게 약탈당할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아니면 아무 이유 없이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의 독일 친구 한 명이 2년 전에 갑자기 실종되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었죠. 그리고 감옥에서는 강간 사건이 자주 발생합니다. 남자가 남자를 강간하는 사건들이죠. 이게 가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는 잘 때 한 눈만 감고 잤는데요. 만약 누군가 그에게 손을 댄다면 준비된 무기로 상대방을 찔러 죽일 생각이었죠. 깜방 밖으로 나가지 않기 위해 가설은 해결해야 할 게 많았어요. 예를 들면 화장실 가는 걸 해결하기 위해 그는 목수일을 해서 돈 벌기도 했죠. 그는 스페인 감옥에서 지난 나날을 매우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거기엔 교도관도 있고 카메라도 있어 생명 보장은 할 수 있으니까요. 가설의 두려움과는 달리 어떤 죄수들은 아내와 자식을 데리고 같이 감옥에서 살곤 했습니다. 카이사르가 바로 그중 한 명이었어요. 그는 불법 무기 소지죄로 감옥에 갇혔는데요. 그의 아내 미셸은 그를 따라 감옥으로 이사하여 같이 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물론 가족과 친구들에게 휴가 갔다고 했죠. 카이사르의 딸은 겨우 5개월이었어요. 세 식구는 2평밖에 안 되는 방에서 살고 있는데요. 거주 환경은 열악하였죠. 쥐와 바퀴벌레가 자주 드나들곤 했죠. 하지만 가장 위험한 건 이 방의 밖이었습니다. 여자가 홀로 감옥의 어설길을 걷는다는 건 많은 남자의 먹잇감이 될 것이니까요. 미셸은 하루에 2번 감옥을 나가 쇼핑하고 병원 예방할 수 있었는데요. 매번 자신이 죄수처럼 느껴지곤 했죠. 하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볼리비아에는 사회봉사 체계가 없어 여자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죠. 감옥에서 생활하면 적어도 2곳의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감옥에는 전부 범인들만 있고 감옥에서 산다고 해서 돈을 전략할 수도 없고 또 대부분 죄수는 점점 가난해지기만 해서 아이의 성장에는 매우 해로웠죠. 카이사르는 감옥에 들어왔을 때 25만 원을 가지고 왔는데요. 3일째 되는 날에는 2천 원밖에 없었습니다. 한 달에 깜빵 임대료만 12만 원을 내야 했었죠. 지불하지 않으면 아내와 아이가 길거리에서 자야 했는데 그러면
더 위험해지니까요. 전에 그는 아내 그리고 딸과 함께 공터에서 휴식을 취했는데요. 술에 취한 몇 명의 죄수가 날카로운 무기로 그를 습격했었죠. 다음날 교도관께 고소했는데요. 교도관은 오히려 오도마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권위가 침범되었다고 느껴진 오도마는 너발대발하며 카이사르를 한바탕 때렸죠. 이 감옥은 그의 관할 구역이고 누구도 자기 몰래 경찰을 찾는다는 건 안 되는 것이니까요. 이 감옥의 생존 법칙은 바깥과 다릅니다. 법인이 저지른 죄가 악독할수록 그는 더욱 존경받죠. 예를 들면 멘도자라는 남자는 경찰 공격죄로 감옥에 8년간 있었는데 오도마와 많은 죄수들의 마음속에 그의 지위는 꽤 높았었어요. 감옥의 점심은 음식이 부족하여 많은 사람들이 점심을 먹을 수 없었는데 멘도자는 항상 조용히 식사할 수 있었죠. 점심은 교도소에서 유일하게 무료로 먹을 수 있는 한 끼였는데요. 하지만 약 3,000명이 되는 재소자 중 많은 사람은 음식이 없어 굶을 수밖에 없었죠. 밥을 먹지 못한 사람은 가족이 배달해주는 음식을 기다려서 먹곤 했는데 가족이 없는 사람은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돈이 있다면 완전 다르죠. 매일 먹을 수도 있고 교도소 경영진과도 호용효자할 수 있고 핸드폰도 소지할 수 있었어요. 멘도자는 이곳에서 괜찮게 살고 있었어요. 그는 이구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부자 동네는 아니지만 그래도 슬럼가보다는 훨씬 나았죠. 물론 오도마랑 아무리 관계가 좋다고 해도 임대료는 내야 했죠. 임대료가 밀리면 큰일 나는 거죠. 아무도 이런 위험한 짓은 안 할 겁니다. 최초 감옥에서는 600명의 죄수만 수용할 계획이었는데요. 지금은 거의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숫자는 누구도 모릅니다. 재소자가 실종되기도 하고 탈옥하거나 이미 세상을 뗀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돈이 없어 잘 곳이 없는 자들은 캄캄하고 더러운 통로에서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도마한테는 교도소는 상업 기회였어요.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해 그는 건물 한 채를 더 지어서 감옥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죠. 정부의 돈을 쓰지 않고 사회의 모금을 통해 돈을 마련하려고 한 거죠. 듣기에 황당한 프로젝트입니다. 만약 건물을 짓는다면 기존 교도소 담장보다 10cm만 낮을 건데 죄수들은 쉽게 타러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건물을 짓지 않아도 죄수들은 타러 갈 수 있었어요. 경찰도 모든 죄수를 감시할 능력이 없다는 걸 인정하니까요. 사실 거기서 나간 사람은 전부 가난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금요일에 나가서 월요일에 다시 들어오곤 했죠. 그들은 감옥 밖의 사회에서 전혀 생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이가 바로 산페드로 교도소입니다. 도시 속의 도시, 완전히 죄수가 통치하는 불법의 세계. 이 교도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